그럼 실제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하고 재미있는 제품 어디서 그렇게 다 구해오고 있는지 와이프가 매번 놀라고 있는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 저는 프로듀서 딴통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휴대용 게이밍 PC를 준비해봤습니다. 해외에서 테스트 모델로 대여해준 제품인데요. 최근에는 이처럼 PC보다 게임기에 가까운 디바이스가 연이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원X 플레이어는 어디까지 게임이 들어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은 휴대용 게이밍 PC 원X 플레이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정식 판매 전 제품이라 테스트를 위해 대여받았는데요. 따라서 나중에 정식 판매 모델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288mm, 130mm, 두께는 21mm, 거기에 중량은 약 819g으로 크고 무겁습니다. 최근에 리뷰한 휴대용 게이밍 PC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누워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자칫 놓치는 순간 흉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버튼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휴대용 게이밍 PC와 같이 2개의 아날로그 스틱, 1개의 십자 버튼, 4개의 입력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키보드 버튼과 함께 터보 버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 그리고 게임 중 바탕 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데스크탑 버튼이 추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스피커와 함께 양쪽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진동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 메이저 게임패드 못지않은 진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상단에는 R1, R2, L1, L2 버튼, 그리고 뒷면 우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 뒷면 좌측에는 음소거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 게임 중에도 사운드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뒷면 중앙에는 지문 인식을 지원하는 전원 버튼, 그리고 PC를 고정할 수 있는 접이식 스탠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휴대용 게이밍 PC의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포트 구성을 보면 상단에 썬더볼트 3가 통합된 USB 4.0 포트 2개, USB 3.0 타입 A 포트와 3.5mm 이어폰 포트, 그리고 1개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별도 외부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접지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물론 마감 처리까지 그동안 만나왔던 휴대용 게이밍 PC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만큼 휴대성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사이즈가 커진 만큼 장점도 분명했습니다. 그럼 이번 원X 플레이어의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8.4인치 대화면이 탑재가 됐습니다. 기존 제품들이 7인치 화면이라면 이번 제품은 거의 태블릿 수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이 커진 만큼 영상을 감상하거나 그의 웹서핑 및 다른 작업을 하기에도 자체 디바이스만으로 가능했습니다. 다만 해상도는 2560x1600 2K 해상도를 지원하는 만큼 게임 시 해상도 조절은 필수처럼 보여졌는데요. 게임은 잠시 후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4인치 디스플레이의 2K 해상도는 오버 스펙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요. FHD 해상도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번 디스플레이 세격을 보유 장비로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sRGB는 94%, DCI-P3는 70%, 어도비 RGB 역시 70%, 밝기는 최대 340니트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소형 디바이스를 감안한다면 디스플레이 품질은 괜찮아 보였는데요. 물론 10점 멀티 터치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게이밍 PC의 스펙은 어떨까요? 프로세서는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G7이 탑재됐습니다. 갤럭시 북 프로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고사양 모바일 프로세서인데요. 실제 시네벤치 R23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5614점, 싱글코어는 1563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지난번 리뷰한 아야 4500U보다는 높고 GPD 윈3와는 비슷한 성능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했으니 차이가 나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참고로 발열을 잡기 위한 쿨링 시스템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단에 2개의 쿨러를 통해 거의 직관적으로 열을 상단으로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작은 구조에서 11세대 i7의 발열은 최소 39도, 평균 67도, 최대 97도로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발열 테스트 중 일부 스로틀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램은 4266MHz를 지원하는 LPDDR4X 16GB 듀얼 채널로 구성됐습니다. 거기에 그래픽 카드는 내장형 그래픽 카드인 인텔 아이리스 Xe가 탑재됐는데요. 과연 휴대용 게이밍 PC에서 내장형 그래픽 카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까요? 그래서 다이렉트X 11 기반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사용해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총점 4737점, 그래픽 점수는 5348점을 보였습니다. 아야와 GPD3와 비교해보면 아야보다는 높고 GPD Win3와는 비슷한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다이렉트X 12 기반의 타임스파 역시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총점 1702점, 그래픽 점수는 1541점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아야보다는 높고 GPD Win3와는 비슷한 점수대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저장 공간은 1TB M.2 SSD가 탑재되어 있어 게임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테이고 맵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보다 정확한 프레임 테스트를 위해 녹화 벤치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동일 장면에서 최소 25프레임, 평균 33프레임, 최대 63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매우 낮은 옵션에서는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최소 27프레임, 평균 38프레임, 최대 6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를 중간 옵션에서 실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5프레임, 평균 54프레임, 최대 94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오버워치는 중간 옵션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다이렉트X 12 기반의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매우 낮은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3프레임, 평균 31프레임, 최대 5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는 28에서 32프레임 사이로 오갔는데요. 네 번째 게임은 최근 핫한 게임이죠. 21년 만에 돌아온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필드에서는 최소 19프레임, 평균 33프레임, 최대 67프레임을 보인 반면 던전에서는 최소 27프레임, 평균 44프레임, 최대 74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중간 옵션에서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1프레임, 평균 59프레임, 최대 26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격투기 게임인 만큼 이 정도면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총 5가지 게임을 플레이해본 결과 휴대용 디바이스 게임 플레이 기준을 보통 30프레임 방어로 본다면 오버워치는 중옵에서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아블로2 레저렉션 역시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해당 게임들은 단순 테스트를 위해 플레이했을 뿐 사실상 PC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로 플레이해야 하는 게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문의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김지현님께서 중국제 버튼 감성 및 내구성은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버튼 조작성도 괜찮았고 마감 처리 그리고 내구성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키도 깊은 편이라 구분감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조작감을 논한다면 아야보다도 1X 플레이어가 더 괜찮았습니다. 질러라님께서 작은 화면에서 2K, FHD 해상도 차이가 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2K 해상도는 좀 오버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HD가 적당해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휴대용 게이밍 PC 1X 플레이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8.4인치 2K 해상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덕분에 휴대용이지만 나는 거치하고 일반적인 작업도 가능했습니다. 동영상 감상 및 음악 감상을 하기에도 괜찮았는데요. 훌륭한 마감 처리, 거기에 듀얼 진동 모터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크기가 큰 만큼 819g의 중량은 분명 부담이 됐는데요. 약간 오버스펙의 해상도와 무거운 중량을 뺀다면 분명 매력적인 제품이겠죠. 여러분이 보시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 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